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바이오를 직접 거론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국내 증시는 충격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다시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악재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바로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반도체 투톱, 특히 SK하이닉스 급등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1.89% 오른 5,0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오 종목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1.16% 오른 1,07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인데요. 하지만 이번 행보가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경고성 이벤트로 시장은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주가를 회복해냅니다. 오전 장중 상승 전환한 뒤 계속 오름폭을 키워가더니 5,047포인트 선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현재 시간에도 사상 최고치 부근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7%와 같은 강세 흐름은 아니지만 장중 상승 흐름을 유지해 나가는데요. 장중 1,080포인트 선까지 하락한 뒤에 현재도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폭을 키워나가면서 현재 시간 3천억 원 넘는 매수 이어나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2,600억 넘는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장중 매도 전환한 뒤 계속 매도폭을 키워나가면서 현재 5천억 원 넘는 강한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2거래일 동안 3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인 기관이 오늘 같은 경우도 조단위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강세 흐름에 원화 동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 1,430원 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은 0.53% 오르면서 1,44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지난해 4분기 기준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연간 실적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 9,62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6% 증가한 4,26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4분기 매출도 1조 5,2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습니다. 이번 실적 호조는 북미 빅테크 데이터 센터 전력 시스템과 초고압 변압기 중심의 글로벌 사업 성장으로 북미 매출이 지난해 사상 첫 1조 원 돌파에 성공한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 시스템과 초고압 변압기 등 주력 사업 성과로 북미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올해는 HVDC와 ESS 사업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확대하고 유럽과 중동 등 신규 시장에서도 성과를 가시화해 글로벌 토탈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LS 일렉트릭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던 LS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 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7.19% 오르면서 53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매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SK텔레콤에 대해 당초 4분기 실적 및 배당 발표 이후 2월 중 매수 진입을 추천했지만 악재가 상당 부분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판단돼 SK텔레콤의 매수 시점을 앞당길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의 해킹 관련 악재가 소멸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과 배당 미지급 가능성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해킹 사태로 배당금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엔트로픽 매각 차익으로 배당이 다시 급증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수급상 이점이 생겨날 전망이라며 SK텔레콤을 통신 서비스 업종 내 최선호주로 선정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5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시간 SK텔레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나가더니 현재 시간에는 15% 넘는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7만 1,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TGC의 도매가가 시장의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 티슈즌의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13% 상향 제시한다며 보수적으로 추정한 TGC의 미국 도매가를 유사치료제의 약가를 참조해 재산정했다면서 TGC의 미국 가치를 9조 9천억 원으로 이전 대비 15% 상향 조정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오롱 티슈즈는 정부의 임상 3상 특화 펀드 수혜주로도 주목받고 있어 단순히 정책 수혜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까지 좋은 바이오텍 중 하나라며 최근 인보사 관련 오해가 해소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동 주식이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한편 인보사로 불리던 TGC는 식약처 허가 당시 서류의 성분을 오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9년 허가가 취소된 바 있고 이후 코오롱 티슈즈는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며 오는 3월 미국 FDA 임상 3상을 마무리한 뒤 7월달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 코오롱 티슈즈의 주가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즌이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5.11% 오르면서 98,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000피 안착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 트럼프 대통령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시장인데요. 내일을 시작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과 현대차까지 이번 주 슈퍼실적 구간이 이어지는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양 시장 모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부 지금 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는 물론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25%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또 극적으로 지금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지수가 지금 2% 가까이 올라오면서 5천선, 종가 기준으로 오늘 5천선 안착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장 초반부터 좋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어제의 그런 코스닥의 훈풍을 계속 이어받으면서 지금도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강한 것은 좋은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셨죠. 시청자분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시장 흔들리는 거 아닌가. 특히 현대차 그룹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관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에 대한 변덕을 부렸어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길게 막 썼습니다. 썼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국회가 한미 합의했던 이 관련해서 관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서 관세를 지금 15%로 낮춰주기로 했는데 이걸 다시 25%로 회귀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문서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트루스 소셜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행되거나 발효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아시잖아요. 말하면 그냥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시장이 오늘 흔들리진 않고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여기에서 시장이 긍정적이라기보단 너무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합의를 어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이행 안 하고 있나라는 걸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EU나 일본, 우리가 비슷한 상황인 나라들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관세 관련돼서 합의를 봤잖아요. 근데 그 뒤로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행 공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아예 이 관세와 관련된 또 투자와 관련된 미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화했다라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 집행위 공식 문서를 딱 만들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정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을 이행하는 식으로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회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행정부 차원에서 바로 공식적으로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로 가서 그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투자 이행 신호도 역시 우리나라는 특별한 사인이 없다라는 거죠. EU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구매하겠다 이런 걸 공식화해서 문서화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국책은행을 통해서 국책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뭐 한화나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는 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 이런 건 아마 조금 딴지를 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대미 투자특별법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멈춰 있습니다. 이게 우리 뭐 국회에서 여당 측에서 특히 이게 이거는 MOU 형식이지 공식적인 전에 우리가 했던 한미 FTA 같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쨌든 빨리 뭔가 확정 지어야 된다라는 미국의 압박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오늘 또 이 국회 측에서 정부와 조율을 하면서 이걸 빠르게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캐나다에서 지금 바로 또 미국으로 날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왜 이럴까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트럼프가 갑자기 이랬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 이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다음 달에 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 관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패배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그 전에 우리나라를 본보기 삼아서 이런 관세를 아예 못 받기 위해서 한국 정부도 문서화하고 빨리 실행할 수 있는 이행 플랜을 공개해라라는 식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부에서는 비판이 엄청나게 큽니다.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앱스타인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뭐 미국 국민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들도 있으면서 내부의 반발이나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내부 정치적 위기를 좀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부로 좀 오면 쿠팡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법 이런 것들 때문에도 미국이 약간은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에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굉장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안 좋은 법안이다라는 비판은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쿠팡에 투자한 그린옥스나 알티미터 같은 회사들이 USTR, 미국의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쿠팡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요구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먹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화, 현대차, 대한항공 지금 전부 다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60조짜리를 따기 위해서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캐나다가 만약에 중국과 이런 협정 같은 걸 체결하면 캐나다 물건 전부 다 100% 관세 부과할 거다. 이런 식의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원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트럼프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명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에 가서 잠수함 사업 추진 요거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서 무슨 상황인지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 뭐 오늘 내일 뭔가 코멘트가 나오겠죠? 그걸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다른 종목들은 오늘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많이 올랐던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UBS가 오늘 때마침 바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코리아 오토스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좀 주의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실행 시점, 방식 이런 게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불확실성 구간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회 비준이 빠르게 완료가 되면 관세가 다시 15%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인 노이즈로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질질 끌거나 뭔가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조금 불리하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확실히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것이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이익 평가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UBS에서는 뭐 일단은 여러분들도 뭐 예상이 되시잖아요. 트럼프가 타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이러다가 또 관세 철회하겠지 뭐 이런 식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UBS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25% 관세 실제 적용을 하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예상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대차가 어쨌든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만약에 관세가 25%로 회귀가 되면 영업이익 예상치가 20%는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세 부담이 현대차가 가장 크니까요. 그다음에 기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다. 그래도 기존 대비해서는 18%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피해가 덜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OEM을 통해서 비용을 좀 보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현지 미국에서 부품을 만드는 일들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여전히 뉴트럴, 기아나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현재는 매수 의견 바이로 유지를 했으니까요. 오늘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또 관련된 관세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체크해 보시면서 현대차 그룹주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으며 교역 상대국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번 조치로 한미 무역 관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고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은 또 어떤 시장에 돈 되는 섹터를 골라주셨을지 함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중국의 춘절을 좀 미리 대비하자.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저희가 지금 뭐 현대차 아니면 이런 거에 관심이 쏠려 있고 그리고 코스닥이 얼마나 갈까 이런 거에 막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약간은 사그라들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럴 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 춘절은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이제 있게 그쵸?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인바운드 관련주들이 그거 관련돼서 모멘텀이 생기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2월 초를 넘어가면 슬슬 이제 분위기가 좀 달아오를 것으로 그렇겠죠. 예상을 해서 일단은 춘절을 좀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바운드 관련주도 우리가 보통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이제 호텔, 카지노 이런 관련주들이 작년에 주도주로 시장에서 이제 여겨졌을 때도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 편이 한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나 뭐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소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객실을 바로 늘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룸 가격을 많이 올립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지금 인바운드 관련주들 해서 카지노, 호텔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재료는 이런 춘절과 같은 중국에서의 이제 장기 어떤 휴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중국 민용항공국에서 조사를 좀 했는데 이번에 춘절에 외국으로 출국을 하는 어떤 여객수가 얼마나 될까라고 네.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9,500만 명이 이제 와, 외국으로 네.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일본이 1위였습니다. 일본이 1위였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듯이 한일령 때문에 이제 외국으로 출국하는 중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어디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출국 목적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조정 마무리 국면에 있어서 인바운드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춘절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춘절에 뭐 9,500만 명, 뭐 1억 명 가까이가 해외로 간다니까 그 중에 또 우리나라로 오려는 수요도 분명히 더 늘어났겠죠. 일본이 막혔으니까. 그걸 작년에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우리가 기억에서 그 이야기가 좀 사라졌는데 다시 좀 꺼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관련해서 춘절에 수혜받을 수 있을 만한 중국 수혜받을 수 있을 종목 뭘 볼까요? 좀 가볍긴 하고 얼마 전에 좀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텍스프리를 일단 첫 글로벌 번째 텍스프리, 종목으로 네. 좀 골라봤습니다. 이제 최대 주주 매각과 관련돼서 좀 약간 시장에서 해프닝이 있었죠.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굉장히 비싸게 팔았는데 그 후에 유상증자는 굉장히 좀 싸게 하는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안 좋은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취소가 좀 됐고요. 이제 GTF 홀딩스가 이제 106만 주 최근에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를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갈 건데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금 너무 싸졌네라고 하면서 일단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좀 늘렸고요. 작년 온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내는 것은 이미 수치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뭐 관광지도 많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제일 처음에 올리브영을 가장 좀 많이 가죠. 올리브영을 외국인들이 많이 가서 물건을 많이 살수록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어떤 매출도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선정을 해봤고 이 최대 주주로 변경이 예정돼 있는 GTF 홀딩스의 위에 있는 이제 운영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코인 쪽에서 있었던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3대 거래소 안에 있었던 그 위쪽에 이제 경영진들인데 굉장히 좀 잘하는 게 어떤 거냐면 또 주가 부양을 굉장히 좀 잘한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뉘앙스로 들리실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글로벌 텍스프리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적만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GS 이제 P&L입니다. GS 네. 리테일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곳이죠. 작년 4분기 이제 역대 최고 실적의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고 호텔 관련주들이 사실 작년에 실적 뭐 나쁜 건 이상했었죠. 굉장히 다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지금 중국객 관광객 증가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객실을 확 늘릴 수는 없으니까 호텔 객실 단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실적 성장을 좀 꾀하고 있다라는 부분. 컨티넨탈 호텔이죠. 이제 장기간 리모델링 거쳐서 정상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텍스 프리, 글로벌 텍스 프리와 그리고 GSP&L 호텔과 또 텍스 관련된 종목을 주셨고, 자, 그러면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춘절의 효과를 가장 볼 수 있을 만한 탑픽 종목으로는 뭘로 보세요? 네, 아무래도 좀 카지노가 좀 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롯데 예. 관광개발을 좀 롯데 관광개발? 네, 네. 탑픽으로 좀 꼽았는데요. 작년만 봤을 때 항공편이 재작년 대비해서 제주도겠죠. 한 15% 정도 늘었고 외국인 관광객은 24%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 흐름을 이제 실적과 같이 견인을 했던 것은 뭐 호텔도 호텔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카지노 실적이 54% 정도 카지노 이용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월간 5만 명 이상이 지금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다른 기업들을 평가를 할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카지노는 좀 다른 단어를 쓰죠. 이제 드로백, 홀드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드로백은 내가 이제 카지노 가서 칩이랑 바꾼 돈이 이제 드로백이고 거기서 100만 원을 바꿨는데 50만 원밖에 내가 못 갖고 갔다. 그럼 홀드율이 이제 50%가 되는 건데 그 드로백도 62% 정도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롯데 관광개발이 다른 어떤 인바운드 관련주들 대비해서 주가 조정폭을 굉장히 좀 짧게 주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드리면 네. 매수가는 오늘 이제 조정 마무리 국면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로 이제 매수가를 정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을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춘절의 수혜주로 가장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롯데관광개발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호 의원이 선택한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신장비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뭐 SK텔레콤이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통신장비주들이 최근에 그렇게까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길래 고르셨을까요? 네. 통신사는 일단은 뭐 SK텔레콤이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통신 장비 쪽을 좀 약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어떤 말이 됐을 때 우리가 2005년도에도 이제 주식시장이 끝날 때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어딜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도 하고 분석도 하는데 딱 통신 장비가 올해 1위를 차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올해 저점 대비 고점이 상당히 높은 섹터 중에 상당히 유망한 업종은 이제 통신 장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좀 차분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엄청난 실적으로 큰 주가 상승을 보인 후에 실적들이 이제 적자 전환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네. 이 주가가 많이 눌린 상태에서 약간의 호재만 발생을 해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는데 바로 그걸 지금 통신 장비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신 장비주들이 대부분 이제 5G 모멘텀으로 많게는 10배, 8배씩 올랐다가 4년, 5년 동안 이제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저가 메리트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대부분의 어떤 통신 장비 기업들은 적자폭을 축소를 하거나 흑자 전환 가능성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약간의 호재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나왔던 키워드 중에 이제 주파 경매수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파 경매수가 왜 중요하냐면 주파수 경매를 하면 이 통신사들은 이 통신 장비들을 그 전에 먼저 발주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가 끝나기 전에 혹은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실적적인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신 장비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적자에서 흑자 턴어라운드를 보이는 원년이 바로 올해 2026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은 이제 뭐 여기저기 다 로봇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 로봇의 어떤 신경만 역할을 하는 그리고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통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장비도 지금은 로봇 관련된
어떤 공급망의 밸류 체인에 편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통신 장비주들이 반드시 이 피지컬 AI 부분에서도 어떤 한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통신 장비들을 올해 26년도에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서 통신 장비를 두 번째로 한번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신 장비주들 뭐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동안 또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고 이제 앞으로의 피지컬 AI 쪽에도 분명히 관련해서 통신 쪽의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파수 경매,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종목 좀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예, 처음에? 첫 번째 종목 작년서부터 한 6배 정도 올라서 굉장히 좀 텐베거를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 RF 머티리얼즈입니다. 네네. 시장에서 많이 회전은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근데 작년 한 8월 달서부터 6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RF 머티리얼즈인데요. RF 머티리얼즈 좀 낯익은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네. 있는데 RF HIC에 이제 PE 인수된 기업이죠. 무선 주파수 이제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무선 주파수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의 어떤 화합물 반도체 패키징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통신 장비로 사실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우주랑 방산, 이 통신 세 개가 엮여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우주 쪽의 모멘텀이 좀 강한 듯한 느낌이에요. 가장 큰 호재는 아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약간 비슷한 느낌의 기업이 이제 루멘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공급하는 부품이 지금 굉장히 쇼티지거든요. 그래서 반사 이익을 이 RF 머티리얼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 국방부나 중국에서 미국 국방부가 중국산 어떤 그 광모듈 업체들을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은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RF 머티리얼즈를 첫 번째 관련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통신하면은 뭐 KMW 대명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G 때도 거의 뭐 대장 역할을 좀 했었죠. 무선 통신 기지국의 어떤 장비나 이제 안테나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일단은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제 주파수 할당이나 경매 시작이라기보다는 이제 재개라고 하는 게 좀 맞는 네. 표현일 것 같아요. 실질적인 수혜는 사실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KMW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동안 이제 적자를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5G 모멘텀이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있었었는데 5년 동안 적자 후에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한 원년이 증권가에서는 거의 확실시 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KMW를 두 번째 관련주로 한번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MW와 RF 머티리얼스 두 가지 종목을 체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통신 장비 쪽에서의 탑픽 종목 좀 볼까요? 네, 오이 솔루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루션이요? 네, 이제 통신 장비도 당연히 이제 통신 장비 쪽에도 뭐 둘째가랑 서울 정도로 이제 대장주 역할도 하기도 했었고 앞서서 말씀드린 KMW와 이제 같이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이 솔루션을 이제 최선호주로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 이 통신 장비사들이 과거에 5G 모멘텀일 때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고 왜 4년, 5년 동안 적자를 기록을 했냐면 바로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통신사들이 많은 재고를 갖고 있었었는데 이 재고를 다 쓰지 전까지는 이제 신규 발주를 아예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이 솔루션, 뭐 KMW 같은 기업들은 사주는 쪽이 없으니까 뭐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4년, 5년 동안 적자를 기록을 했었었는데 이 재고가 이제 다 소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통신사들이 이제 추가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이 솔루션 하면 이제 광트랜시버라는 단어로 이제 대표가 되는 이제 기업인데 광트랜시버는 전기적인 신호를 이 빛의 신호로 이제 바꿔주는 어떤 그런 장치죠. 우리가 보통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기적인 신호로 보내고 받을 때는 속도라든가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적인 신호에서 이제 어떤 빛의 신호를 바꾸는데 유리 기판도 바로 이 빛의 신호를 이용을 하죠.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럼 오이 솔루션이 어떤 뭐 장비, 통신 장비주인 건 알겠는데 데이터 센터에는 무슨 관련이 있어?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실 텐데
바로 이 데이터 센터 내부를 연결하는 이제 부품 중에 하나가 레이저 다이오드 칩이라는 건데, 이 레이저 다이오드 칩은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별로 몇 군데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오이솔루션이 이 레이저 다이오드 칩을 내재화를 성공을 해서 앞으로 이제 실적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일단 현재가로 삼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을 통신장비주 중에 타픽으로 골라주셨어요. 통신장비주들 시청자분들 중에 또 약간 관심을 뭐 안 두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기회에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고 오이솔루션 포함해서 좋은 종목들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정치 통화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주 실적 기대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달러화는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100달러를 돌파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64% 오른 45,412에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0.50% 상승한 6,950, 나스닥 지수는 0.43% 오른 23,601을 기록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동반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현재까지 실적을 공개한 기업 가운데 약 76%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외환 시장에서는 미일 환율 봉조 가능성이 거론되며 달러 지수가 0.4% 하락했고 엔화는 달러 대비 1%가량 강세를 보였다. 금 현물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장중 5,1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비트코인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21%로 소폭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관세 발언과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겹치며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탄력을 더 높이고 있어요.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34%. 자,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 출발할 때만 해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7%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수를 그냥 끌어올리고 있고 SK하이닉스 올라가니까 SK스퀘어도 뭐 거의 7% 가까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탄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현선물을 다 매수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선물에서 특히 1조 넘게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아마 대형주들을 좀 담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상승 탄력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하락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걸로 잡히거든요. 현대차 그룹주들을 오늘 다시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기 시작한 그런 사인들을 시청자분들도 좀 포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모비스, 기아,
현대 오토에버 이런 종목들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이 무려 1조 4천억 원 가까이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엄청난 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시장이 오늘도 계속해서 최고치 행진을 펼쳐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위기, 시장을 어떻게 느껴봐야 할지 종목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파트너님과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김태훈 파트너가 주목하고 계신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가지만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좋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이겠죠. 정부에서도 원전을 새로 짓는 것에 긍정적인 사인을 줬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 두산에너비티는 말 그대로 원전주의 대장주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 시장을 지금 2만 원대부터 주가가 올라왔으니까요, 작년에. 그렇지만 여전히 2만 원대는 진짜 쌌고 4만 원대도 한번 그 눌림목을 줬지만 그때도 쌌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5만 원대 가서 또 한번 눌림 줬지만 거기서 또 싸다고 했었는데 이제 10만 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9만 원대가 왔어요. 네. 정부에서도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이게 최대한 10년 정도 일감이라고 그러는데 요번에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신형 원전, 대형 원전이죠. 이거 2기를 또 짓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확정되다시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2기를 더 짓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2기가 또 10년치 일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은 내수 시장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산에너비티는 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체코 원전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 원전이 진출해 있거나 또 한국 원전이 해외에 수출될 때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이 APR 1000 같은 이 웨스팅하우스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산에너비티가 말 그대로 주기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방 쪽에서 건설되는 데에는 모두 이 두산에너비티의 어떠한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및 해외에서 수익이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외형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난해 3분기는 그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좀 살짝 눌림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신규 사업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스터빈 발전을 미국에서 대규모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약간 둔화된 것뿐이지 앞으로 그 수익성은 이 원전이나 같은 고부가치 사업이 벌어지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비티는 단순히 원전 회사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원전을 대형 원전을 만들고 또 폐로 즉 그 원전을 해체하는 데서도 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가스터빈 발전 같이 미국의 그 가스터빈 MRO 즉 기존에 있는 가스터빈을 그 예전 그 노후화된 그 가스터빈 발전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조단위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도 또 진출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비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좋아지는 실적 속에서 수익성도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제가 출연했던 방송을 돌아보시면 너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 원대도 쌌고 4만 원대도 쌌고 5만 원대도 쌌고 지금 10만 원을 코앞에 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두산에너비티는 싸 보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9만 지금 3천 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싸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도 정부에서도 원전을 새로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함께 해외나 국내 전부 양쪽에서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산에너빌리티를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또 뭘까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컨텐츠 주들은 중국의 한알령이 좀 해제되는 사인이 확실히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걸 아직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거지만요. 우리나라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네, 있다 보니 우리나라 꽤 이제 드라마 제작에 들어갈 때 선판매가 많이 됩니다. 네. 그 선판매가 된다는 건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최근에 이 작품을 만드는 거 볼 때 슈퍼스타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영화에 나가실 분들이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당 그 제작비가 많이 올라가고 이러한 스타들을 모셔와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만큼 드라마 제작비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드라마 제작사들은 그 해 드라마를 몇 작품을 만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네. 예전에 2024년인가요? 그때 25작품을 목표로 하겠다 해놓고 19작품밖에 못했어요. 주가 그만큼 많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2025년에도 25작품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초에 뭐 별들에게 물어봐 같은 그 텐트폴 작품이 완전히 쫄딱 망하질 않나. 그리고 21작품밖에 하지 못하지 않나. 네. 역시 주가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저점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살 수 있다고 3만 원대 주가에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리고 2026년 올해는 진짜로 25작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뚫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내부의 그 법 자체가 바뀌면서 해외 작품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쪽으로 중국 내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어 놓고 이미 방영을 해서 제작비를 다 뽑은 후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작품들을 그냥 갖다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알령이라는 게 해제했다는 거는 뭐 특히 이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비춰지는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그 한국 상품들 이런 부분이 중국 내 소비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작품들을 공개하는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뭐 헐리우드 영화나 헐리우드 드라마 뭐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걸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미국 제품에 대해 굉장히 친숙하게 여겼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작품을 통해서 한국 상품이 나오지는 그런 콘텐츠에 익숙해진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한국 상품의 소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중국도 이러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가장 늦게 한알령 중에 가장 늦게 하는 것이죠. 오픈을.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올 작년 그 뭐 경주 에이펙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서서히 이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런 K-팝도 그렇고 이런 그 우리나라 엔터 사업이 중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올해 드라마 작품을 진짜로 25작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본 같은 경우 작년에 직접 진출을 해서 한국 PD와 한국 작가와 한국 그 FD들이나 이런 스태프들을 갖고 한국 스토리를 갖고 이제 일본 내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히트를 치는 그러면서 올해도 또 한 2작품 내지 3작품을 일본 내에서 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듯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미 뭐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 거의 한 40% 정도 올라왔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바닥을 찍고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올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입니다. NC가 오늘 또 게임주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데 NC 게임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가 흑자로 전환했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아이온2라는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신작을 내놓고 시장에서 런칭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초기에는 말들이 많았지만 네네. 이 아이온2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NC소프트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신작 게임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1년 동안 비용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1년 동안 해오면서 이제 NC소프트는 웬만해서는 적자 내기 어려운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만큼 비용을 타이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수익이 안 나는 사업부는 아예 날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아주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앞으로 실적 개선을 해가면서 그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만큼 이 NC소프트가 크래프톤한테 이 게임주 1등 자리를 빼앗기고 나서 와싱 상담을 해왔고 이제 그 복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크래프톤 방심하다가는 다시 게임주 1등 자리를 이 NC소프트에게 빼앗기는 그런 날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까지 오늘 함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또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